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단톡방에서는 익십하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면 누구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SNS는 계정만 있고 게시물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일은 누구보다 야무지게 해내는 사람.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만나보면 전혀 바쁘지 않아요. 오히려 여유롭고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오늘은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심리적 특징 7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 마음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게 곧 능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왜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떠나 자기만의 섬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하루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자존감의 뿌리가 내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으로 자존감을 채웁니다. 누군가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줘야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안심이 되고, 댓글이 달려야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확신이 서는 거죠. 마치 관객의 환호 없이는 연기할 수 없는 배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서 나와요. 오늘 내가 계획한 일을 해냈는가?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았는가? 이런 내면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SNS를 자주 사용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렸어요. 오늘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하늘을 찌르다가 다음날 반응이 없으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존감이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들쭉날쭉한 겁니다. 반면 SNS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비교적 일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가치의 근원을 내부에 두고 있어요. 마치 자체 발전기를 가진 것처럼 외부 전력이 끊겨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두 번째, 이들은 디지털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보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수십 개의 알림, 수백 개의 새 게시물, 수천 가지의 타인 의견이 쏟아지죠. 내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폭발적입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 홍수에서 의도적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뇌는 훨씬 조용합니다. 많은 의견으로 인한 소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명확하게 들리는 거죠. 마치 시끄러운 식당에서 조용한 도서관으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결정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아침에 100%로 시작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금씩 닳아요. 아침에 뭘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 같은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면 저녁엔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걸 결정 피로라고 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판사들의 판결을 분석했더니 오전엔 신중한 판결을 내리다가 오후로 갈수록 단순하고 기계적인 판결이 늘어났대요. 뇌가 지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디폴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결정 피로의 무서운 점입니다. SNS를 하면 이 결정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사진 올릴까 말까, 이 댓글 달까 말까, 이 사람 팔로우할까 말까, 하루 종일 미세한 결정들을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결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들은 현실 감각이 예리합니다. SNS는 일종의 가공된 세상이에요. 필터를 씌우고 각도를 조정하고 순간을 편집해서 만든 또 다른 버전의 삶이죠.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헷갈리게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한테 좋아 보이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맛있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진이 잘 예쁘게 나올 만한 음식을 주문해요. 또 실제로 가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인증샷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장소를 선택하죠. 삶의 기준이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가에서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가로 바뀌는 겁니다.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 왜곡에서 자유롭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냥 라면이에요. 사진 찍기 위해 면발을 들어 올리는 대신 후루룩 소리와 따뜻한 국물 맛에 집중합니다. 각도 잡아서 찍을 필요도 없고 팔을 예쁘게 올릴 필요도 없고 그릇을 고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배고파서 먹고 맛있어서 만족하는 거죠. 이 단순함이 주는 명료함이 있습니다.
한 신경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같은 장소에 두 그룹을 보냈습니다. 한 그룹은 SNS 업로드를 전제로 사진을 찍게 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일주일 뒤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테스트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은 그룹은 사진 자체는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 장소의 냄새, 소리, 느낌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디테일한 감각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차가웠어요. 나무 냄새가 진했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생생한 감각 기억을 쏟아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우리 뇌는 이건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사진에 저장되니까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기록하는 대신 뇌에서는 지워버리는 거죠. 네 번째, 이들은 관계의 질을 추구합니다. SNS는 관계의 양을 늘리는 도구예요. 클릭 몇 번이면 수백 명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진짜 관계일까요?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는 게 진정한 관계일까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마치 정원 가꾸듯이 대합니다. 소수의 나무를 심고 매일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고 정성껏 키우는 거죠. 넓은 밭에 씨앗 수백 개를 뿌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작은 화분 몇 개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약 150명이래요. 이걸 덤바의 수라고 하는데 우리 뇌의 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SNS에 친구가 3,000명 있어도 실제로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건 150명 안쪽이에요.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애초에 숫자 게임을 하지 않는 거죠. 10명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1000명과 얕은 연결을 맺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1년에 단 한 번 자기 생일에만 SNS에 글을 올린대요. 그것도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한 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그 친구 말이 자기는 1년 내내 정말 소중한 사람 10명에게만 집중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 사람들의 중요한 날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요. SNS로 수백 명에게 피상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10명에게 진짜 관심을 쏟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들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SNS에 씁니다. 일주일이면 약 10시간에서 14시간, 1년이면 500시간에서 700시간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책을 50권에서 100권까지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신 시간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냥 멍 때리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요. 이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 SNS 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한 작가가 재미있는 계산을 했어요. 자기가 SNS를 끊고 그 시간에 글을 썼더니 1년에 책 2권 분량이 나오더래요. 매일 1시간씩만 투자해도 장편소설 2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SNS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단순히 시간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이들은 비교에 덫에서 자유롭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 비교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연봉이 3천만 원이면 행복하지만 주변이 다 억대 연봉이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SNS는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스크롤 한 번에 수십 명의 하이라이트 인생이 지나가요. 누군가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연애 인증.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데 연속으로 보다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상향 비교라고 불러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건데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SNS는 구조적으로 상향 비교를 유도해요. 본인들의 어려운 모습은 올리지 않습니다. 다들 최고의 순간만 선별해서 올리니까 계속 나는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비교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만 짜깁기한 것들을 보지 않으니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삶의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한 달간 SNS를 끊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사용하게 했죠. 한 달 뒤 행복도를 측정했더니 SNS를 끄는 그룹의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내 삶에 대한 만족도 항목에서 큰 차이가 났어요. 7번째, 이들은 지금 여기를 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SNS를 하는 사람들은 묘하게 현재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기보다는 업로드할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사진을 찍느라 그 순간의 감동을 놓치곤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맛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각도가 예쁠지 고민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데 감동하기보다는 어떤 필터를 쓸지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현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은 놓치고 살아요. 이들은 렌즈라는 스크린을 치우고 세상을 직접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경험합니다. 커피 향기, 친구의 웃음소리, 지는 노을, 커피 마실 때 커피의 온도와 향과 맛을 느끼고 바람 불 때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친구와 대화할 때 그 대화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현존의 기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한 명상 스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카메라를 통해 본 석양과 눈으로 직접 본 석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카메라를 들면 당신은 석양을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을 보는 것이다. SNS 안 하는 사람들은 스크린이 아니라 세상을 직접 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답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처음엔 SNS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시간을 빼앗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걸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결국 SNS를 안 하는 선택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깊게 연결되는 과정인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겠다는 선언이죠. 처음엔 힘듭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언제나 어려우니까요.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가고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버티면 신기하게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늘어난 느낌, 생각이 맑아진 느낌, 비교해서 자유로워진 느낌, 무엇보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행복합니다. 좋아요 숫자와 상관없이,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남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행복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끝이 없지만 나를 돌보는 삶은 평온하기 때문이죠. 행복의 기준이 내부에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세상에 접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장 오늘부터 하루 1시간만 SNS를 끄고 살아보세요. 그 시간에 뭘 해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그냥 멍 때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딱 일주일만 실험해보세요. 일주일 뒤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놓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SNS를 하루에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